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처음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지난 월요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탈하게 지내가기를 바랬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는 발생했는 것 같고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하루속히 복구를 하시고 회복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와는 별개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의 국제 경제 상황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주택 시장 상황도 이와 더불어서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그 궁금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소개되는 지역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사연인데요. 뒷번호 6588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성수동 2가 투룸 다세대 주택 299번지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성수동 여기 일대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네, 계속 보유해봐도 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의 문자 사연이 왔습니다. 성수동 2가 299번지라고 하셨는데요. 299번지 일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자, 여기가 성수동 2가 299-2번지 향후 전망을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다세대 주택일 겁니다. 다세대 투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일대에 성수동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상당히 비싼 곳이 바로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죠. 우리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에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근데 가격이 이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지금 투룸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9억에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가격이 높죠. 왜냐하면 당연히 한강변을 보고 있는 이 아파트로 바뀔 빌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주신, 문자를 주신 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재개발이라는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재개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주택시장의 화두는 바로 이 재개발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들 재개발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지 않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일대의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연 주신 이쪽 일대의 빌라의 가격을 보면 투룸 기준으로 해서 뭐 한 3억에서 4억 선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도 3억에서 4억 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행되는 구역들은 굉장히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보통 5, 6억 이상씩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는데요. 현재도 지금 가격이 3억에서 4억이다 그러면 여기가 과연 재개발이 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안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를 하신 기간이 좀 오래되시거나 아니면 뭐 얼마 되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과감하게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시고 지금 전세가 끼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매도를 하게 되면 남는 자금이 뭐 한 1억 선에서 2억 선도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2의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의 투자, 서울에서 1억에서 2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느냐 살펴보면 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수동에 있는 앞으로 향후같이 뭐 인플레이션율만큼은 오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오르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한 군데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동작구예요. 동작구에도 가격들이 아파트 가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신대방 삼거리역 있죠. 이 신대방 삼거리역 쪽에 상도 14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상도 14구역. 이 14구역을 제가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도 14구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꽤나 많이 들어갑니다. 신속통합기획에 선정이 돼서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상도 15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15구역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2차 공모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 또 올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아마 주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를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제2의 투자는 고민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문제일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재개발을 투자한다고 하면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것이 이 현금 청산이죠. 현금 청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격이 맞는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현금 청산이 된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피해 가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반 민간 재개발로 추진할 수 있는 구역에다가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민간 재개발 중에 지금 현재 민간 재개발 추진하는 것 보면 다 신속통합이다 뭐 이렇게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을 눈여겨보시고 대신 역세권 재개발은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거리에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노후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신대방 상거리역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500m, 장승배기역에서 500m 정도 사이에 보면 이 일대가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기에는 아무 무리 없는 역세권 재개발은 노후도 기준이 몇 프로입니까? 60%죠. 60% 이상만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 이상은 무조건 된다. 노후화는 꽤나 만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와 열의만 있으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는데 역세권 재개발을 제가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현금 청산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현금 청산에서 자유롭고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첫 번째로 취득세를 말씀드렸죠. 취득세를 우리가 취득세에 굴레에서 해방을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이 신축을 분양받으시고 바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임차를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냐? 이 취득세를 85%를 감면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2주택 이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취득세가 바로 8에서 8.4%에서 12.4%까지를 내야 됩니다. 중과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셉니다. 그런데 이 중과되는 취득세에 85%를 감면해 주니까 바로 1주택자,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취득세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고 대신에 10년 동안 보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고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는 자유롭죠. 자유롭고 신축인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준공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의 위험도 있고요. 또한 특히나 요즘에는 신속통합이다, 공공재개발이다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신속통합이나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 고객들은 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22년 올해 1월 28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신축되는 건물들은 다 현금 청산인 거예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세권 재개발은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에 신축에 투자를 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취득세 85%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현금 청산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자유롭다, 해방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시되 제가 한 곳을 말씀드렸죠. 신대방 상거리역 인근에 가셔가지고 노후화된 지역을 찾으셔서 한번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성수동 2가 299-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대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제2의 투자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좀 더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지역도 추천해 주셨고 임대사업 활용하셔서 절세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370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매매가 5억 원대 공덕동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번에는 오피스텔 질문 주셨는데요. 여기 거주하실 만한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이 공덕동의 오피스텔. 네, 투자 겸 거주 목적으로 이주 계획 세워봐도 괜찮을까요? 네, 시청자 문자 사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유자금, 매수자금이 5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5억에 공덕동, 공덕동 굉장히 좋죠. 공덕동에 오피스텔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오피스텔. 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 오피스텔은 우리가 시청자분의 나이가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아직까지도 투자할 그런 나이대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가급적이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다른 주택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하면 대세주택으로 이 오피스텔, 준주택이라고 그러죠. 오피스텔의 가격들도 상승을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이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시세 차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형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은 말 그대로 내 자산 가치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샀을 때보다 팔 때의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차익을 누리는 거고요. 수익형은 뭐냐면 바로 매월 따박따박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형인데 향후에 이제 만약에 이제 10년이 지난다고 해보겠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매월 뭐 한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월에 1년에 한 1,2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고 10년이 지나니까 1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10년 정도의 부동산을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못해도 1억은 훨씬 더 넘어가는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적으로 수익형 상품입니다.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보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지만 이 실거주로 들어가 있는 내 주택이 가격이 향후에 한 10년이라도 지났을 때 많이 올라줘야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오피스텔에 지금 5억을 가지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그냥 X라고 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거주하시는 지역에 아니면 지금 뭐 보고 계시는 지역이 직장과 가깝거나 뭐 그래서 공덕동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무주택자라고 그러셨잖아요. 무주택자. 아직까지 무주택자인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아파트 한 채는 기본이고 그리고 내가 아파트가 있을 때 혹시 또 돈을 모아가지고 여유자금이 생겼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제2의 투자로 뭐 빌라를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하다가 지금 정책이 일부 지역은 또 내려가는 지역도 있고요. 일부 지역은 계속 조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한동안은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택을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실거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봐서
이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제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내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로 바뀔 다세대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그게 진짜 바뀔 만한 지역에 있는, 그리고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격이 계속 상승할 만한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그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저라면 그쪽으로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 공덕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 근처에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신촌이 있죠. 신촌역이 있고 이대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홍대 입구역이 있고요. 이 일대가 굉장히 살기가 좋죠. 살기 좋은 이유가 바로 신촌역 일대에는 현대백화점 필두로 해서 여기 신촌 상권이 있고요. 또 홍대에는 홍대 상권이 이렇게 거대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공덕동 이대역 이쪽 일대에 가격들이,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높죠. 뭐 한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9억, 20억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대역 바로 앞에 염리 4구역, 아래쪽에 대흥역 인근에 염리 5구역, 이런 곳들은 빌라 한 채, 원룸 조그만 빌라 한 채가 거의 뭐 8억, 9억씩 갑니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4억이면 4억에서 4억 8천 정도면 했는데요. 이 가격이 그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1년에 뭐 2억씩 오르는 거는 일도 아니었죠. 자, 그러면 이만큼 오를 지역을 찾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촌역 바로 앞에 보면 여기 창천중학교 인근인데요. 노고산동이라고 있습니다. 노고산동. 여기에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억 대면 신축입니다. 5억 대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실거주가 가능하고 3룸 같은 경우에는 한 7억이면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 정도 되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 가격이 안 오른다 그러면 투자하시더라도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속이 쓰리실 테지만, 시간 지나면 이 일대가 다 재개발이 또 완공이 돼가지고 아파트로 다 바뀌겠죠. 그러면 노후도만,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노후도만 만족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역을 찾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고산동이 바로 그런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다가 신촌역 이대역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입지도 굉장히 좋고요. 신촌역에서 500m 거리 안에 보면 여기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노후화가 됐습니다. 거의 뭐 한 70% 이상이 노후화된 주택들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역세권 재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하면 용적률도 500%까지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이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반은 공공임대로 줘야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30평대를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뭐 19억, 20억 정도 충분히 일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장기간으로 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공덕동 일대에 오피를 들어가기보다는 이건 아니다. 오피는 저는 반대다. 그러면 차라리 아파트가 안 되면 다세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도 지금 너무 고점이다. 앞으로 오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향후에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핵심 입지에 다세대 빌라를 실거주를 하시면서 나중에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꼭 노고산동 일대 신촌역 앞에 한번 임장을 하시고, 더 궁금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투자 겸 거주 목적으로 봤을 때 향후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조금 더 가치 있는 투자처들 몇몇 군데 조언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지역에 관한 궁금증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시청하신 누구나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남양인데요. 네. 남양인데 빌라가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가? 언제쯤 살 수가 있을까? 언제쯤 올릴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TV를 시청 중이신 건가요? 네? TV를 같이 시청 중이신가요? TV 틀어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소리가 좀 울려서 그러는데 네, 소리는 음소거로 낮춰주시고요. 네, 전화로만 상담 이어가 주시면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전화로만 상담해 주세요. 네. 말씀해주신 남양주라고 하셨는데요. 시청 근처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종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다세대 주택인가요?
네. 네,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주소요. 네, 경기 사성시 네, 남양읍 네, 남양읍 역골북로 네. 20-8이요. 20-8번지라고 하셨어요. 네, 여기 지금 매도를 해봐도 될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뭐 태풍의 피해는 없으셨어요? 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남양읍이에요? 예, 남양급이요. 남양읍. 네. 아, 이 읍이라고 그러니까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역골북로라고요? 네, 역골동네요. 북로예요? 북로 남쪽 북쪽 갈 때 북로? 네, 동. 예. 20-8번지. 네. 아, 안 나오네요. 돌려버렸네. 그러면 일단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네. 예, 남양읍인데 신중 중학교 옆인데요. 무슨 중학교요? 신. 신백중학교? 네? 신백중학교? 네, 네. 화성시청 인근? 네. 예. 아니 저는 남양이라 그러길래 네.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인 줄 알고 아니, 거기 아니에요. 생각을 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는 지금 한 3년 넘었어요. 3년 넘으셨어요? 네. 투룸 빌라예요? 밑에는 상가고요. 예.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가정집이고요. 아, 그러면 통 건물을 사신 거예요? 네. 지었어요, 제가. 아, 지으셨어요? 네. 통 건물. 네. 자, 그러면 3년 전에 네. 요즘 혹시 이거 매도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매도하려고 해봤냐고요? 예. 네. 매도하려고 하셨는데 매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좀 매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매도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네. 우리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지금 72이요. 72살이세요? 네. 예, 72세. 아직까지 뭐 한 몇 년은 투자를 더 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안산을 다니려면 예. 좀 힘이 들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녀분들은 다 주택이 있으시고요? 자녀들은 다 안산에 다 살아요. 안산에서? 네. 시청자님도 안산에 계시고요? 우리도 안산에 살다가 여기 지어갖고 왔어요. 아, 지어서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들은 다 안산에 계시는데 다 뭐 아파트 한 채씩 다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들 아직 집 장만 못했어요. 하나만 하고. 아우, 집장만 못 하셨어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네. 우리 만약에 여기 매도하게 되면 네. 뭐 한 20억 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통 그 일대에 부동산에 네. 들리면 어느 정도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네. 시청자님이 내놓으실 때 가격을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그 지금 하다 안 돼서 그냥 19억에 내놨거든요. 19억에요. 네. 파시고 싶죠? 매도하고 싶죠? 네. 매도하셔야 돼요. 19억에 만약에 매도를 하면 내 손에 수중에 남는 자금이 얼마가 돼요? 그게 저기 전세 보증금이 예, 한 3억 되거든요. 예. 그거 까고 뭐 저기 7억 저기 줘야죠. 양도세 7억. 내고, 예, 7억 이자 줘야죠. 예. 그러면 총 한 얼마 정도 남을까요? 모르겠네요. 뭐 많이는 안 남겠습니다. 네. 뭐 한 7, 8억 남는다 해볼게요. 네. 자, 7, 8억 남으면 우리 어머니 지금 이제 뭐 수익은 없으시잖아요. 네. 매월 수익이 나와야 돼요. 그걸 먹고 살려면 수익이 나와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들은 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화성 같은 경기도에 있는데도 경기도에서도 외곽에 있는 곳 말고 네. 좀 중심적인 곳에다 가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투자는 가급적이면 서울에다 하세요. 서울에다가. 무조건. 서울에 투자를 하시는데 아마 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못 하시는데 네. 그래도 7억에서 9억 정도, 7억에서 8억 정도라 그러면 아직도 투자할 때는 많습니다. 많고요. 우리 자녀분들 네. 집 안 가지고 계시는 자녀분들도 걱정이에요. 그렇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뭐 다음에 또 오르면 지금 떨어진 가격을 이제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또 오를 때를 대비해서 서울에다가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 워낙 비싸니까 이 7, 8억을 있잖아요. 네. 좀 분산을 시켜요.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셋이요. 셋인데 한 분은 계시고 한 분은 없단 말이죠. 둘이가 없어요. 예, 두 분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두 분한테 좀 증여를 하셔가지고 네. 서울에 재개발할 수 있는 곳들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자녀분들은 아직 창창하잖아요. 네. 예,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데다가 다만 못해도 한 2억, 1억에서 2억. 그죠? 두 분한테 증여를 하시든지 차용을 해주시든지 해가지고 네. 재개발 될 곳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투자하시고 네. 뭐 한 1억 5천씩 준다고 할게요. 네. 예, 1억 5천씩 줘서 투자하시고 그러면 또 나머지 집 갖고 계신 자녀분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는 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자녀분도 한 채 더 취득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1억 5억 또 투자를 해줘가지고 총 4억 5천 정도 4억 5천 정도 투자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아드님이 돈을 벌면 네. 그때 돌려받으세요. 차익주 주고 차익주 쓰고 주는 거니까 돌려받으시고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뭐 한 3억에서 4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서울 지역에 네. 오피스텔 있죠? 역세권에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역세권이어야 됩니다. 네. 예, 따박따박 수입 잘 나오는 곳들 있어요. 네. 거기다가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매월 수입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아드님이 뭐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가지고 돈을 좀 번다. 그러면 네. 매도 차익이 생기잖아요. 양도 차익. 네. 차익 생기면 그걸 다시 돌려받으시고 남는 금액으로 아드님은 또다시 제2의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시도록 제가 짜드릴게요. 근데 이것이 우선 파는 게 문제잖아요. 가격 조금 낮추시더라도 매도하세요. 가격 높이면은 이거 뭐 7억 빼고나 뭐 없죠. 조금이라도 매도하시고 지금은 우리 매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지금 좀 견디시든가 견뎌야죠 뭐. 예, 조금 견디셨다가 또 네. 주택시장이 또 좋아지는 때가 올 겁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아요. 부동산 경기도 네. 활성화가 돼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다시 좋아지는 시점이 생기니까 좀 좋아지겠다 네. 싶으면 바로 그때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자 방법 활용해서 네. 투자 꼭 하시기 바랄게요. 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빠른 매도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절세 혜택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자녀분들 증여 방법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917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화성시 동탄 아이파크 112제곱미터 매도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 화성시 요즘 질문 많이 주시는 곳인데요. GTX 호재가 있긴 한데 여기 매도해봐도 적절할지 또 매도 시점과 함께 소장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사연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동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탄 요즘 좀 분위기 안 좋죠. 예, 분위기 안 좋은데 일단 어쨌건 동탄에 아이파크라고 그러셨습니다. 아이파크. 이 아이파크는 위치해 있는 지역이 좀 그나마 동탄에서 일기 동탄에서 좀 위치가 좋습니다. 입지는 좋다. 입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예전에 제가 알기로 얘기가 뭐 거의 한 9억대까지 갔는데 지금 뭐 보면 뭐 8억대 이렇게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도 잘 안 되고 매물은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거래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여기 거주하시는지 아니면 뭐 보유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갖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직까지 안 파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기 전에 매도를 하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내가 떨어진 가격이라도 매도를 하십시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입니다. 자, 이 동탄에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자,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시거나 거주를 하시더라도 서울 인근에 거주를 하시는데 직장 때문에 꼭 안 된다 그러면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하십시오. 서울에다가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한동안은 더 그렇습니다. 더 서울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의 움직임을. 자, 서울도 지금 현재 이 동탄이 먼저 상황이 안 좋았죠. 상황이 올랐다가 가다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동탄보다 미리 올랐죠. 먼저 올랐죠. 올랐다가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일부 지역은 또 하락을 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거래가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특수한 거래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만 어쨌든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호가를 조금씩 내리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이 기회다 이겁니다. 요거를 이제 합쳐보면 여기 넣어보면 동탄이 늦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같이 떨어졌죠. 오를 때는 서울이 먼저 올라가지고 갭이 굉장히 커졌는데 동탄이 후반부에 많이 따라 붙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갭이 좁아졌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서울이 먼저 오른다는 거죠. 항상 서울이 제일 먼저 오르고 그 외에 수도권 아니면 지방, 광역시들 이렇게 오르는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리더라도 같이 내리는데 다음에 만약에 에너지가 축적이 돼가지고 오른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오릅니까? 바로 이 서울이 또 먼저 오르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거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십시오. 항상 부자는 과감하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한 채를 매도를 하십시오. 가격을 좀 더 낮추더라도 매도를 하시고 서울에서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찾아가지고 서울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다만 서울에도 이 아파트나 재개발을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만약에 주택이 없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택이 있고 제2의 투자다 그러시면 재개발 쪽으로 보시라고 권유드리겠는데 재개발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번에도 만약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이 서울에도 아파트 항상 생각할 게 앞으로 향후 재건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건축을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30년 돼가지고 막 재건축이 임박했는 아파트들은 가격들이 많이 비싸고 갭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뭐 한 20년에서 뭐 한 25년 됐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한 차례 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결론은 동탄에 지금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 가슴은 좀 아프겠지만 좀 매도를 싼 가격이라도 낮은 가격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대신 서울에 낮은 아파트 또 다른 또 가슴 아픈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물건을 잡으셔가지고 갈아타기에 성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 4, 5년 후에는 올라있는 가격을 내 자산이 증식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피부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 입지는 좋지만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 다음 투자 방향 궁금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또 저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 또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문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450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여유자금 1억 원 보유 중입니다. 청량리와 답심리 그리고 면목동 모아주택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 지금 인근 지역인데다가 호재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 곳인데요. 네, 아직 1억 원으로 투자해 볼 만한 곳, 이 세 지역 중에서 어디가 적절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1억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으셔가지고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억으로 이제 모아타운 요거를 보고 계시는 거죠. 모아타운도 보니까 제가 이제 몇 군데 임장을 다녀봤는데 모아타운이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곳들은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차이가 1억 이상씩 다 벌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아타운이 진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만한 구역이다 그러면 아마 이 1억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조금 더 자금을 보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아타운 아직까지 실체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향후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완공이 되는 아파트가 생기면 그때쯤이면 이제 실체가 드러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모아타운 임장을 하시고 보셨다면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보셨던 구역이 답신리나 아니면 청량리 그리고 면목동 일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아타운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현장을 찾아보시고 이제 하셨겠죠. 이 면목동 일대가 저층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또 노후도가 안 맞는 구역들도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구역들은 아마 노후도를 맞췄기 때문에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이 당연히 신축 아파트로 거듭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에 워낙 서울시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추진을 잘 해주려고 지금도 공모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주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동이 많이 선정도 됐고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선정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가격은 분명히 오릅니다. 오르는데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아타운은 쉽지 않다.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거 이제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갭이 제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갭이 좀 좁은 거를 찾으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1억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신축을 분양 받으셔야 할 겁니다. 신축 분양이고요. 권리 산정 기준일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신축일 때 고민하시고, 신축이면 당연히 매매가에 비해서 임대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매매가가 뭐 한 5억이다 그러면 임대가가 뭐 거의 한 4억까지 올라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갭이 뭐 한 1억 정도밖에 나지 않으니까 차리신 게 아닌가, 신축으로 차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축을 분양받으시고, 분양받으실 때 만약에 내가 한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시면 당연히 임대사업자에 넣으셔야 될 거고요. 임대사업자에 넣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께서 찾아보시고 이제 어디 투자하면 좋겠냐, 면목동 쪽에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보다 조금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이제 동작구로 오십시오. 면목동보다는 동작구가 아무래도 강남에 있고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바로 신대방 상거리역 인근인데요. 이 신대방 상거리역 인근이 왜 좋으냐, 요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려면 어떤 좀 기폭제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 우리 여기 7호선 있죠. 7호선 라인. 이 7호선 라인이 굉장히 좋은 라인입니다. 강남으로 바로 들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서초 이 내방역을 지나가지고 서리풀 터널이 있어요. 이 서리풀 터널에 바로 정보사 부지가 있습니다. 정보사 부지. 여기가 개발이 되고 여기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때문에 바로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겠죠. 몰리면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이 강남 쪽 서초동이나 아니면 압구정 이쪽으로 가기에는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 더 싼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이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동작까지도 온다 이거죠. 왜냐하면 7호선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 강남에 이 정보사 부지 호재만 있느냐? 바로 옆에 또 롯데칠성 부지 있죠. 롯데칠성 부지.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삼성역 앞에 현대차 GBC 센터가 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강남에 일대에 일자리가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더 비싼 곳을 가지 못하면 좀 더 차 순위로 싸게 오는 순위가 수요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가서 선점을 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 노량진 뉴타운 있고 흑성 뉴타운이 있죠. 뉴타운이 생기면 또 이쪽 일대가 또 한번 판도가 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현재 여기 상도 14구역이라고 있는데 14구역 신속통합계획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이죠. 바로 옆에 상도 14구역이라고 해서 15구역이라고 해서 또 현재 2차 공모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신대방 상거리역 인근에 역세권으로 추진할 만한 그런 노후도를 만족하는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1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으로 투자 가능한 곳, 최소한 입지는 그래도 만약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입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지만 보시더라도 여기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m 이내에, 역에서 500m 이내에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으셔가지고 미리 선점하시고 주변에 상도 14구역이나 15구역이 아파트로
바뀐다. 그리고 또 장승배기 인근에 또 지주택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다 아파트로 바뀐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역 주민들도 우리도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겠구나. 뭐가 있을까? 역세권이 있겠구나 하고 추진을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점하시고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꼭 한번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참고하셔가지고 임장 한번 하시고 더 궁금하다 그러시면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실투자금으로 가능한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하게 좀 갭 투자 가능한 한 지역들 몇 군데 추천드렸는데요. 살펴보시고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려 있고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외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이 도시 재생 사업에 속하는 하나의 사업인 것만은 확실한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네, 요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의 투자를 할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워낙 이제 도정법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같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격들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향후에 제2의 투자처로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위험한 부분은 무엇이고 또 장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핵심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만약에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면 아무래도 뒷단에서 후반부에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다음 주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차근차근 부연 설명 다 빼고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핵심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일단 우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근거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법이 있죠. 법이 있는데 그 근거법이 뭐냐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우리가 줄여가지고 아주 줄여가지고 빈집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빈집법이 있고 그 법이 있으면 바로 법령들이죠.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규칙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의 조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자치조례를 한번 쫙 훑어보시고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앞으로 투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빈집법에 보면 빈집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빈집 정비 사업은 우리가 투자할 대상이 아니니까 자치를 하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또 세부적으로 4가지로 나눕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렇게 4가지로 나뉘고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투자 관심이 좀 뜨겁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규제도 지금 하나씩 더 생겨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러면 어떤 지역에다가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면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할 때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어떤 지역에다가 지정을 했을 때 구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로주택 내에서 종전 가로 내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3조하고 시행규칙 2조를 다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획지여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어야 되고 이 도로는 6m 이상의 도로로 다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면적이 1만 제곱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약 3,000평 이내로 이 면적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통과도로가 이 가로구역 안에 통과도로가 4m 이상이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가로구역으로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이용 계획원을 확인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가로구역에 요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을 하려면 어떤 또 요건이 있느냐? 면적 말씀드렸죠. 1만 제곱 이내여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공공성 확보, 뭐 공공시행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공공성 확보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들을 만족을 하게 되면 2만 제곱까지도 확대는 가능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노후도는 재개발 노후도하고 똑같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주택 규모는 단독 뭐 다가구 다세대 다 합쳐가지고 20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을 만족을 해야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해당 지역 일부가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아니고 광장이나 공원이나 녹지나 하천이나 뭐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런 기반 시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요거는 도로로 본다. 그래서 요 한 부분이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공원이나 아니면 공공부지다 이러면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굉장히 큰 장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가 도정법에 따르는 정비사업은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본정비 수립부터 시작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추진이 또 만들어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고 사업시행 인가 계획을 받아야 되고 또 분양도 해가지고 분양 계획도 세워서 관리처분 계획도 받아야 되고 이주 철거 착공 굉장히 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10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하실 때는 항상 얘기 드리죠. 10년 보시고 최소 10년 보시고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죠. 단계가 지날 때마다 가격이 오르니까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굉장한 장점 뭡니까? 이 앞에 있는 4가지가 다 없어집니다. 기본정비, 뭐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회도 없습니다. 다 없어지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추진위 같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죠. 정비업체하고 활동을 해서 사업계획 같은 걸 다 수립을 하고 구청에다 연번 신청을 넣어서 연번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바로 조합 설립 인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 단축이 일어난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분양 신청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세우는 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울 때 관리처분 계획도 포함해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는 것은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났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주 철거 착공 들어가서 준공이 나오니까 약 한 4년 정도, 길면은 5년 정도면 내가 이 조합을 설립 인가해가지고 조합 인가를 받고 준공되는 데까지 4년에서 5년이면 된다.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그러면 이것만 2번만 돌리더라도 재개발보다 더 큰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다. 입지가 좋은 지역에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이곳에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들을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꽤나 좀 걸립니다. 유의사항까지도 걸리니까 우리 오늘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요약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빈집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다. 근거법이 그거다. 그리고 시행령 규칙, 그리고 서울시에 있으면 서울시가 제일 중요하죠. 서울시 조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요즘 모아타운 많이 진행하죠. 그게 다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구역들을 다 묶어가지고 모아타운을 진행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구역 지정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내가 투자할 곳을 찾아가지고 구역을 한번 그려보고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필수다. 6m 이상의 도로로 일단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어야 한다. 일단의 지역이어야 한다. 그리고 면적은 10,000제곱을 초과하면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10,000제곱 미만이어야 된다. 10,000제곱이라도 안 됩니다. 10,000제곱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고 중간에 통과도로가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통과도로 없어야 되고요. 계획도로 있어도 안 됩니다. 통과하는 계획도로가 4m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4m까지는 괜찮습니다. 요거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노후도는 재개발 노후도하고 똑같다. 3분의 2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들어차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자, 주택규모 20채 이상이어야 한다.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상세하게 한번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여기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시거나 1:1 대면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편안하게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